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영장 심사 들어가기 전에 안혜욱 선생과 같이 라이브를 진행했었는데요. 네. 11시쯤에 1시간 남짓 만에 영장 심사가 끝났습니다. 하여튼 2시간 정도는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 네. 너무 빨리 끝나면은 이건 안혜욱 회장님 사건을 너무 자범 취급한다. 네. 이건 불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는 좀 빨리 끝났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불안하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변호인들하고 이제 그 통화를 해보니까 그 영장 실질 심사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검사들은 뭐 이제 판사가 아마 들어가기 전에 한 몇 분 정도 이 실질 심사 심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5분 정도. 결국은 1시간 정도 신문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검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사건을 무겁게 봤던 것 같고요. 네. 재판부가. 그리고 이제 우리 변호인들의 의견에 따르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변호인들 입장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주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 검사들이 그 사실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네. 재판부에서 검찰 측에 이제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검찰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 네. 검찰이 사실 구속영장 발부를 굉장히 애를 쓴 흔적이 언제 나타나냐면 영장 심사할 때 비장의 무기를 꺼내잖아요. 왜냐하면 청구서 자체는 상대방 측 변호인에게 노출되니까. 최소한은 이제 네. 그렇죠. 이제 구속을 위한 요건만 이제 그 맞추는 정도의 내용을 담아가지고 네. 제출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서는 사실 실질 심사가 별다른 의미가 없더라고. 그걸 그렇죠. 중심으로 공방이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비장의 무기를 판사 앞에서 쫙 꺼냅니다. 그때 저쪽 변호인 쪽에서 헉 그러고 이제 허를 찔리면은 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런 비장의 무기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특별히 그 변호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허를 찌르는 검찰의 신문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허를 찔린 게 뭐가 있었다면 변호인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거부터 얘기하거든요. 네. 야, 검찰이 이런 것까지 갖고 있더라. 야, 정말 우리 큰일 났다. 혹은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가 오늘 없었던 거죠. 그렇죠. 검찰이 꼬린 시키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할 때는 그런 비장의 무기, 완전히 상대방 변호사가 잠깐 움찔할 정도로 그런 비장의 무기를 탁 꺼내는데 그런 카드가 이번에 있었다는 얘기가 좀 없어요. 슐리 사건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심사 아니면 사법적인 판단에 이게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만은 워낙 이게 민감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뭐 V1을 넘어서 V1에 있는 V0 네. 이 대통령 그 영부인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는 그 줄리 사건과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만약에 이게 기각됐을 경우에 대통령실 그리고 김건희 씨 본인이 받을 이 충격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감안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판사들 입장에서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오늘 뭐 변호인들 얘기를 들으면은 이런 외부적인 뭐 가만 요인 없이 순수하게 증거와 그 법리를 가지고 판단한다면은 오늘 영장은 저는 뭐 기각될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걸 봐서는 우리가 섣불리 그 결과를 좀 예단하기는 좀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니어서 이게 오전에 일단 심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에는 아마 결론이 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예상했던 시간은 한 6시쯤에는 결론이 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예, 1시간 정도 신문이 진행됐고 뭐 제 경우에는 한 5시간, 6시간 정도. 그러니까 한 10시에 들어가서 제가 한 2시, 3시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요거는 한 1시간 정도의 이제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변호인들은 한 6시, 늦어도 9시 전에는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는데 네. 지금 이 9시가 지금 넘었는데 이 시간까지도 지금 영장이 기각됐는지 발부가 됐는지 아직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제가 볼 땐 조금 불안한 요소이긴 합니다. 안혜욱 회장님, 저도 이번에 저 영장
그 심사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들었습니다. 예. 네. 변호인 의견서를 조금 전에 저희가 받아봤지 않습니까? 의견서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좀 가슴을 좀 아프게 하는데 그 이따가 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구순에 네. 이제 100살이 다 돼가는 그 어머님이 집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어머님을 얘기하기 전에 안혜욱 회장님 자신이 49년생입니다. 본인이 벌써 네, 너무 노인입니다. 본인이 벌써 70 74세, 5세? 5세입니다. 75세. 75세거든요. 네. 이 70이 넘은 노인 그리고 매번 그 경찰 수사 그리고 재판에 경산에 살면서 네. 서울까지 꼬박꼬박 단 한 차례도 그 거르지 않고 출석을 했거든요. 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반윤리적, 반인도적인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도 지금 이제 변호인 의견서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본인도 지금 그 70대 고령인데 유일한 혈육인 어머님 94세 94세 고령인 어머님을 홀로 이제 부양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어머님이 매우 유독한 상태입니다. 네, 매우 위중한 상태여서 94세고요. 아들이 지금 유치장에 아들도 노인인데 백발의 아들 칠순의 네. 아들이 유치장에서 지금 홀로 있다는 걸 아신다면 네, 지금 좀 어머님에게는 사실 이제 이 얘기를 전달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랬을 것 그래서 같아요. 차마 전달하지 못하고 갔다 그냥 올게요 그러고 나갔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아마 이 어머님을 두고 어디론가 도주한다 이런 걸 지금 상상할 수 있습니까?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월남전 참전 영상, 요건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국가유공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처음에 우리 인터뷰할 때 그때 이제 최영민 감독이 아마 그 국가유공자라는 걸 아마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월남전에 가 보니까 제일 쓸모없는 친구들이 서울법대 출신이더라. 그런 얘기도 그 얘기 하셨었죠. 기억나요. 식사하면서 위기 상황에서 얘기했었죠. 네. 아무런 쓰잘데기도 없이 거추적거리만 했던 존재들이 서울법대 출신들이라고. 아유, 진짜 생존 하셨는데. 네, 정글에서 살아남는 데 있어서 이 참 뭐 법조문을 공부한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영장 심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출석할 때 언론 취재하는 기자가 꽤 많이 왔어요. 네, 네. 그동안 취재는 별로 그 재판 취재는 거의 안 하던 기자들이 안혜욱 회장의 이제 구속 여부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뭐 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그 안혜욱 회장님한테 질문했던 친구가 지금도 그 김건희 여사가 접대부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져서 뭐 기자가 아니고 극우 유튜버였던 것 같아요. 극우 유튜브였죠. 네. 제가 얼핏 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안혜욱 회장님이 저는 접대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게 점잖게 이제 한마디 했는데 제가 뒤에서 듣고 있다가 좀 화가 나가지고 좀 질문을 하려면 좀 뭘 좀 알고 공부나 좀 하고 가라. 응? 안혜욱 회장님은 접대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런가요? 뭐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은 기자인가 봅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니 극우 유튜버. 그런가요? 그러면 약간 좀 빈정되는 투로 아, 맞아요? 그래요? 그 극우 유튜버였던 것 그거 유튜버 같죠? 네네. 법원 안에서 통화 이렇게 하고 계셨잖아요. 네네. 그때 저 깜짝 놀란 게 김상진, 그 신자유연대죠. 그 주말마다 뭐 이재명 뭐 저거 하는 그 스피커 크게 틀어놓고 있는 그 신자유연대 김상진 씨가 갑자기 법원 안에서 나타나가지고 네, 저를 막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네. 뭐라 하는 거를 제가 뭐 듣기는 했어요. 근데 네, 뭐 저는 들으셨군요. 예. 상대방하고 지금 뭐 굉장히 긴급한 통화를 하고 있었고, 제보전하고 있어서. 네, 뭐 제가 뭐 또 상대할 가치도 없는 아니 그래서 얘기 같아서. 저는 이제 좀 의외였던 게 하필 또 그 주말 집회에 나오는 것도 좀 볼썽사나운데 그 오늘 거기 와서 저를 또 이렇게 딱 직시하면서 저를 아는가 봐요. 저를 보면서 줄리 얘기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좀 이렇게 허허하고 웃었는데 그 사람이 참 거기 왜 나타났는지도 좀 의외지만 나타나서 오늘 그 초심님도 거기 있었거든요. 초심님도 나이가 연세가 많잖아요.
예. 그분한테도 막 그 막말을 하고 쌍소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야 참.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우리 김건희 씨가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네. 뭐 디올백도 그렇고, 뭐 도이치모터스 뭐 그리고 이제 특검법도 그렇고 위기 상황에 복잡한데 이 기회에 한번 자기가 충성심을 발휘해서 좀 눈도장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시 좀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뭐 강신업 변호사 원래 그 김건희 팬카페 회장이었죠. 팬카페직이 한때 이제 그 윤석열 김건희 씨 눈밖에 나가지고 이제 잠시 언론에서 좀 사라졌다가 네. 최근에 김건희 씨가 이제 그 위기에 처하니까 본인이 이제 다시 김건희 씨를 구하겠다면서 다시 짠하고 나타났잖아요. 김건희 호위 무사로. 네. 아마 김상진 씨가 오늘 법정에 출두한 것도 뭐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아마 뭐 위기 의식이라 해야 되나요? 아마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김건희라는 존재가 이제 하나의 그 최고 존엄이죠. 최고 존엄에 대한 훼손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들의 어떤 속내가 좀 오늘 느껴졌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 안혜욱 선생이 그 언론 인터뷰하면서 생각보다 답변을 잘하셨어요. 그죠? 예. 이제 오늘 아마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마음이 비장하셨을 것 같고요. 네. 예. 평상시에는 조금 그 말도 상당히 좀 톤이 좀 좀 위트 있게 하시고 또 그렇죠. 톤이 세요. 그래서 사실 김건희 씨나 혹은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는 좀 괘씸죄. 그렇죠. 너무 저 사람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약간 도발적인 그 내용들을 많이 하신 편이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뭐 물론 이제 심정을 이제 여쭤봤습니다. 근데 뭐 담담하다고 이제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이제 오늘 제가 첫 질문으로 어떻게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라고 이제 물었더니 어떻게 잠을 잘 잘 수 있겠습니까?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고 우리 천하의 안혜욱 회장님도 그러니까요. 아유 참. 영장 전혀 예상을 못했던 예상을 못했죠. 그리고 또 고향집에 두고 온 또 노모를 생각하면은 정말 좀 가슴이 좀 미어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간밤에 여러 가지 이제 상념이 들면서 좀 잠을 좀 설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참 마음이 좀 뒤숭숭한 상태에서 오늘 가서 기자들하고 이제 인터뷰 응하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좀 도발적인 질문들을 했을 때 그나마 뭐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구속영장에 적혀 있는 내용이 너무 억지에 가까워서 그런 내용들을 좀 반박을 하려고 그런다. 뭐 그런 차분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서 그런 내용이 좀 언론에 많이 인용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안혜욱 선생이 지금 현재 이 사건이 한 개가 아니에요. 보통 이제 언론에는 하나만 나오니까 그동안에 한 이제 개로 하는데 그 경찰 또는 검찰에서 얼마나 많은 수사로 시달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사례인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다 내용들이 다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다 같은 사건 가지고 지금 재탕, 삼탕이 지금 좀 우려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줄리 재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줄리 재판이 있고요. 오늘 거는 지금 맨 밑에 있는 거죠. 더 탐사 그렇죠. 출연해서 경찰 수사 관련해서 얘기했던 거. 지금 현재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맨 위에 있는 이제 서울중앙지법 법원 사건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도 안혜욱 회장님이 서초소에서도 조사를 받고 성북경찰서 가서도 조사를 받았어요. 네. 그 사건이 저렇게 지금 병합이 돼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나나 했는데 갑자기 이제 썬데이 저널에 이제 안혜욱 회장님이 사실은 최초의 사건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방송에 나가서 얘기한 거 말고 실제로 자신이 줄리와 관련해서 목격했던 최초 11건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13건이 됐든가 뭐 저도 60페이지 분량의 그 의견서 말씀. 그렇죠. 진술서. 그래서 방송에서 차마 이제 공개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의견서에 이제 담아서 제출을 했는데
그 의견서가 썬데이 저널이라고 미국에 있는 썬데이 저널에 유출돼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경찰은 결국 안혜욱 회장님이 김건희 씨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고의로 썬데이 저널에 이제 이걸 유출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영장을 신청까지 했죠. 신청을 했는데, 예, 영장을 신청해서 검찰이 이제 이걸 영장을 검토해서 청구할 때 저희가 극적으로 안혜욱 회장님이 저하고 통화했던 내용, 그 통화 녹취 파일을 제가 찾았습니다. 네, 그 통화 녹취 파일에 안혜욱 회장님이 갑자기 이 썬데이 저널에 이제 기사가 난 거를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깜짝 놀라는. 그러면서 네. 강 기자가 혹시 이거 어디다 흘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취지의 이제 좀 다급하게 어떻게 이제 의견서가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됐냐? 그전엔 썬데이 저널이 아니고 시사 저널로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썬데이 저널을 안 하고 시사 저널이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안혜욱 기자님이 사실 썬데이 저널에 유출했다고 얘기한다면 딴 것도 아니고 나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썬데이 저널을 시사 저널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하고 그 당시에 긴박하게 통화했던 내용들을 제가 통화 녹취 파일 찾아보니까 있었고 이제 그걸 이제 증거로 제시를 하니까 결국 이 전제가 무너진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혐의가 탄핵이 되다 보니까 결국 그 검사가 영장을 기각하죠. 법원에다가 이제 그 청구를 할 생각을 안 하고 검찰 단계에서 그냥 영장을 반려하면서 네. 우리 안혜욱 회장님이 1차 구속의 위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전주 보궐선거 중에서 TV 토론에 나와서 윤석열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그 발언 관련해서 또 고발이 돼가지고. 네, 윤석열 발언도 했지만 이제 저 보궐선거 기간 중에 이제 워낙 여기저기 많은 매체들 그리고 거리에서 또 선거운동 하시면서 네. 이제 윤석열 정권 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또 얘기들 많이 했고요. 이제 그것들을 다 내용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김건희 씨 관련된 발언들은. 근데 이거를 또 별건으로 입건을 해가지고 또 수사를 또 진행을 그렇죠.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참 안혜욱 회장님이 이건 해외도 너무한다. 이거 도대체 같은 줄리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경찰이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나를 오라가라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본인이 이 부분들은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다고 해서 저희 더 탐사에 이제 출연을 하셨죠. 네. 그래가지고 이 경찰의 이 수사권 남용, 이미 기소돼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수사를 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이제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저희 더 탐사에 출연해가지고 좀 안타까움을 토로를 하셨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저 방송 중에 그동안에 그럼 도대체 그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길래 저렇게 자꾸 저 편법적인 방법으로 저렇게 계속 뭔가 자꾸 안혜욱 회장님에 대한 계속적인 이 뒤를 캐는지 이제 그래서 그 최초 수사 받았을 때 그 피의자 신문 조서를 내용을 봤는데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내용들이. 내용이 충격적이었죠. 네. 네. 너무나 이제 그 경찰 수사가 허술했고 이 경찰 수사만 이런 수사를 이런 정도의 수사를 해놓고 안혜욱 회장님을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하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좀 그 경찰 수사의 문제점들을 다시 안혜욱 회장님 같이 이렇게 모셔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냈는데 그게 또 이제 국힘당에서 그걸 또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해서 네. 우리 방송 당시 이제 출연진까지 네. 저랑 그 강진구 기자님까지 그렇죠. 다 지금 현재 그래서 피의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 지금 이제 안혜욱 회장님이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됐고, 네. 그래서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에 이제 박대웅 기자하고 저는 공동 피의자입니다. 네. 공동 피의자. 그래서 뭐 오늘 사실 이제 구속영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 좀 뭐 평소 같으면 좀 미리 확보를 해서 이제 보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제 영장 심사가 들어가고 나서 저희가 변호인에게 부탁을 해서 받아서 이제 오늘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구속영장입니다. 경찰이 1월 18일 날 그 경찰이 작성을 했었네요. 지금이 2월 1일이잖아요.
조금 좀 확대해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날짜가 지금 보면요, 꽤 오래전에 작성을 한 거예요. 서울경찰청에서 작성을 했죠. 네. 좀 맨 우측 상단에 2024년 1월 18일. 1월 18일 날 작성된 겁니다. 네. 지금이 2월 1일이니까 뭐 한 보름 이상이 지났어요. 예. 네. 또 훨씬 전에 영장을 작성을 해서 지금 보니까 2월 2일까지 유효한 청구를 신청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결국에는 거의 영장 그 시한 유효 기한을 거의 만료된 시점에서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은 이미 일찌감치 청구를 했는데 검찰이 꽤 오래 미적미적한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검찰이 보기에도 이걸 영장을 그 청구해야 될 사유가 사실 잘 안 보였던 거죠. 이거 또다시 지난번에도 한번 영장을 검찰이 이제 기각을 시켰는데 네. 이 다시 또 여기서 또 섣불리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사실은 영장 청구 기각은 경찰보다는 검찰이 훨씬 더 데미지가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김건희 씨와 관련된 영장이잖아요. 네. 검찰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살이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검사가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영장을 이게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본인들도 이 영장을 받아들고 상당히 보름간 아마 고민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결국은 계속 이걸 뭉개면 사실은 이제 더 큰 화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영장을 뭐 청구하긴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오늘 그 변호인들이 판단했을 때 검사들이 임하는 자세는 반드시 뭔가 영장을 그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착 같음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네요. 비장의 카드를 뭐 꺼낸다든지 뭐 네.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넘길 때 썼던 그 첫 부분, 그러니까 구속을 왜 해야 하는가? 안혜욱을 구속해야 될 이유를 처음 도입부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이제 피의자 강진구 박대웅을 먼저 쓰네요. 그것도 좀 특이합니다. 네네. 네, 사실 이제 이 구속영장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강진구 박대웅이 머릿속에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피의자 같습니다. 네. 강진구 박대웅. 이렇게 보면 주피의자. 이 강진구 박대웅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는 듯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에서 기자로 근무했던 자들로서 현재는 유튜브 채널 유탐사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공동 운영. 네. 그건 뭐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진술 조사를 받았죠. 네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또 썼네요. 유탐사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정도 쓰면 그렇죠. 될 텐데 뭐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활동하고 이렇게. 있다. 그리고 피의자 안혜욱은 김건희가 줄리라는 예명으로 접대부 일을 하였다는 의혹의 목격자라고 최초로 공개 주장한 자로서 자, 이렇게. 네. 근데 여기에 오늘도 많은 언론들이 이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접대부 일을 하였다. 줄리라는 예명까지는 맞는데 접대부 일을 했다라는 말을 한 적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검찰이 지금 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사건의 이 공소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김건희 씨는 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건희 씨가 설령 줄리라 하더라도 줄리는 접대부가 아니다. 나이트클럽. 이 두 네. 가지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유흥업소 뭐 접대부, 종업원이 뭐 아니다. 유흥업소 종업원. 그렇죠. 주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안혜욱 회장님은 줄을 유흥업소 종업원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그 보도가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그렇죠. 나와서 인터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김건희 씨 줄리는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한 줄 알았는데 안혜욱 회장님이 처음으로 내가 김건희 씨를 본 거는 나이트클럽이 아니고 6층 조남욱 회장의 집무실 옆에 있는 연회장에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연회장에서 자기가 있는 테이블에 김건희 씨가 이제 그 몇 명의 여성들과 한 팀을 이루면서 이제 그 같이 테이블에 동석을 했다는 거죠. 글쎄 이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안혜욱 회장님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지금 검찰에서는 안혜욱의 이 발언의 취지는 결국 김건희가 접대부로서
근무를 한 것처럼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공소를 지금 제기해 놓은 건데 그걸 경찰이 그대로 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안혜욱 회장의 인터뷰 이전에 열린공감 TV에서 보도됐던 내용들을 열거를 합니다. 전제 사실로. 네. 여기도 역시 이제 접대부 줄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조금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1차 방어선 김건희 줄리 이 부분들이 뚫려도 줄리는 접대부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줄리가 접대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설령 우리 그 V0가 줄리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당신들은 무사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의지들이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영장에. 그렇죠. 네. 그런 전제 사실을 토대로 이제 쭉 내용이 나오는데 네. 영장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아니 근데 경찰이 구속영장에서 써놨네요. 네. 안혜욱 회장이 술집 접대부가 아니었다는 뜻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했다 내가. 그리고 지금 여기 진술 내용 방송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텍스트로 바꿔 써놨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혜욱 회장님이 우리 그 방송에 나와서 발언하셨던 내용이죠. 방송 실제로 중에. 저렇게 얘기를 했죠. 예. 술집 접대부가 자꾸 그렇게 보도가 되는데 이런 그 외모로 누가 이렇게 하겠냐 이러면서 이 외모를 언급하면서 오히려 그런 외모는 좀 안 그렇죠. 그쪽하고 안 맞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저거에 사실 모욕을 좀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이제 그 외모를 좀 비하하는 그렇죠, 그렇죠. 발언이 들어갔기 때문에. 얼평이라 그러죠 보통. 네. 그런데 저 발언의 취지를 김건희 줄리는 접대부다라고 발언한 걸로 저게 해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라고 좀 그래도. 얘기를 경찰도 지금 알고 있네요. 네. 그러면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장에 보니까 술집 접대부가 아니었다는 뜻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라고 네. 분명히 얘기를 경찰이 이렇게 써놨네요. 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발언 내용과 적시된 허위 사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연번으로 지금 쭉 범죄 일람표가 나오잖아요. 네. 1번부터 보면 계속 뭐라면 똑같은 내용이 써 있습니다. 이 발언 내용만 바뀌고요. 여기 뒤에 있는 그 적시된 허위 사실 있죠. 똑같습니다. 다. 뭐라고 적혀있는지 읽어볼게요. 연회장에서 줄리의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전제로라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사진을 지목하면서 뭐 당시 여기 보면 대면하였던 줄리가 피해자가 맞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적시했다라고 합니다. 직접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적시했다. 그러니까 연회장에서 뭐 그 접대란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김건희 씨가 그 자기가 테이블에 여러 명 한 팀으로 이루어서 같이 맞은 테이블에 앉았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고 얘기한다면 뭐 이런 걸 접대를 했다라고 표현한 걸로 해석할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접대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접대부라고 안 회장이 김건희 씨를 비하했다. 그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대부라는 표현을 이제 접대를 했다라는 말과 네. 접대를 했다는 말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니 그 회장 그 조남욱 회장 비서실에서 당시 근무했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근무했다 그랬죠. 네. 비서실에 비서실에서 그 일했다 손님들 찾아오면 이제 비서들이 뭐 차를 한 잔 뭐 줄 수 있죠. 주는 것도 다 접대예요. 어떻게 보면 크게. 그런데 우리가 그 조남욱 회장의 비서를 접대부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흔히 우리가 그 기업에서 그 접대 활동을 하고 접대비라고 하는 항목에 그 지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접대 직원들이 영업 활동을 위해서 누군가를 접대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영업 사원을 우리가 접대부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상하게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전제로라는 말을 써놓고 접대부라고 써놨어요. 예. 이 논리적 비약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감할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유무죄를 가르는 판사가 볼 때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쉽게 그 논리적으로 비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하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연회장에서 조남욱의 연회장에서 안혜욱이 김건희 또 줄리 지금 김건희를 받느냐 그리고 김건희 씨가 그 당시에 줄리라는 예명으로 불린 게 맞느냐 이걸 가지고 쟁점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안혜욱이 마치 이제 그날의 경험을 줄리는 접대부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로 엉뚱하게 지금 이 발언 취지를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대부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직업 여성 그 직업이 이제 접대하는 것이 직업인 여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 안혜욱 회장이 그동안 얘기했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뭐 전시회도 열고 뭐 그러니까 어떤 뭐 조남호 회장 옆에서 그렇죠. 수행을 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얘기를 했지 뭐 접대를 하는 접대부로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제가 경찰 조사 받을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장에서 이렇게 또 적시를 해놨네요. 네. 네. 역시 이제 다음 장면에도 역시 같은 내용이에요. 네. 삶의 철칙이 남의 사생활에 대해 절대 누구한테 얘기 안 한다는 것인데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안 합니다라고 뭐 그런 얘기들 이제 신문조서 내용이 있었죠. 그런 걸 그렇죠. 얘기를 한 거고. 네. 근데 그것도 역시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전제로 줄리의 접대를 받았다는 전제로라고 또 범죄 사실을 또 적어놨습니다. 테이블 개수까지 얘기하면서. 네. 자, 그리고 최은순을 만났을 당시 최은순에 대한 얘기를 전시회에서 최은순을 만났을 그렇죠. 최은순 얘기를 했다는 것도 역시 줄리의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전제로라고 또 언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계속 그쪽에 접대에 대해서 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중요한 건 뭐지만 여기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줄리 사건들을 쭉 그 팔로우를 했었던 시청자분들은 뭐 바로 판단이 가능하실 거예요. 저건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받는 내용하고 다를 게 없는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이죠. 네. 왜 저 내용을 가지고 왜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왜 또 이게 영장을 청구하냐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렇죠. 기소해서 재판받고 있는 그 증거 서류를 가지고 네.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 내용을 가지고 또 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약간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메비우스티 같다 해야 되나요?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줄리 대학 강사 여부에 대한 얘기를 나눴던 부분 있잖아요. 대전시 추부면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 연회장에서 줄리의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전제로라고 같은 내용을 계속 복붙을 했었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뭐 이건 대학 얘기를 한 부분이라면 그러니까 저 우리 다르게 쓸 수도 있을 텐데. 방송에서 했던 내용들이 이제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 이제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방송에서 했던 이 발언들은 전부 줄리가 접대부임을 암시하는 발언인 걸로 전부 그렇게 기승전 줄리 접대부예요. 네. 기승전 접대부로 네. 논리가. 예. 그러니까 줄리 대학 강사 여부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줄리의 접대를 받았다는 전제로라고 또 그렇게 말을 또 붙였습니다. 자, 그것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볼케이노 동행한 사람들의 실명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네. 이것도 역시 이것도 역시 이제 줄리의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전제로라고 또 연회장 동행인물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네. 뭐 줄리가 김건희 씨가 맞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 내용은 지금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들 저희가 쭉 공개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혜욱 회장님이 의견을 물은 거거든요. 네. 그 부분들에서 안혜욱 회장님이 그 답변한 내용들은 모두 다 기승전. 이 발언은 결과적으로 줄리가 접대부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야라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그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예, 네. 단정을 내리고. 근데 줄리는 접대부가 아니다. 따라서 당신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구속영장 청구 들어간 거죠. 네. 자, 그래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예전에 우리 강진구 기자께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범죄 혐의의 상당성에서 안혜욱의 발언은 허위가 명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명백하다. 네. 그러면서 하나 둘씩 열거를 하는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97년 5월 7일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조남욱 회장의 초대를 받아 연회장에서 줄리의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삼부토건 회장 조남욱은 줄리라는 이름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안혜욱이라는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당시 피의자가 동행하였다고 하는 지인들은 모두 피의자와 라마다 르네상스 나이트를 방문했던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이제 이 아무개 씨는 한국에 없었고. 요건 아마 처음 보시는 내용들일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안혜욱 회장님이 조서를 최초에 경찰에서 조서를 받으면서 그때 6층에서 줄리를 처음 봤을 때 같은 테이블에 앉았었던 태권도 연맹의 관계자들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실명으로 적시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저희가 방송에서 문제를 삼았던 건 뭐냐면 이렇게 안 회장님이 자기가 그날 그 동석했었던 사람들 이름을 실명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왜 경찰은 이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안 회장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 짓고 이걸 기소를 했느냐. 네. 우리가 이걸 문제를 삼았잖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경찰에서 뒤늦게 이 사람들 안 회장님이 그 당시 같이 테이블에 앉았었다고 얘기했던 실명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을 전부 뭐 전화나 이런 걸로 좀 접촉을 해가지고 확인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27년도 지난 일이고 지금 저희가 그래 내가 그 아내하고 같이 그 당시 줄리 김건희 씨를 봤다라고 이분들이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얼마나 곤욕을 치르겠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경찰에서 전화를 갑자기 해가지고 당신도 줄리 봤어? 이미 저 줄리 저기 의혹으로 목격담을 얘기를 했다가 안혜욱 회장님은 지금 저렇게 치도곤을 치르고 있는데 어떤 간 큰 사람이 줄리를 봐도 줄리를 봤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경찰 수사관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뒤늦게 이제 아마 이 동행했었던 사람 안혜욱 회장님이 실명으로 밝혔던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경찰에서 전화가 오니까 나는 잘 모른다. 안 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했던 그걸 가지고 안혜욱 회장의 그 주장은 허위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동침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도 역시 호텔에 간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줄리를 알지도 못한다. 역시 동행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더더군다나 줄리하고 동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강 큰 사람이 지금 저걸 그 얘기했다가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찰이 전화가 오면 맞아요. 내가 같이 동침했습니다. 지금 0분이 된 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네. 응?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혹시나 이분이 만약에 가정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네. 그죠? 아마 나이대나 봤을 때 한 70대이실 텐데 그죠? 60, 70대 좀 되신 분일 텐데 이분이 아유 손자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경찰이 전화 와서 혹시 줄리라는 사람 아냐? 그러면 당연히 네,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횟수가 자꾸 늘어난다. 네. 이거 가지고도 이제 허위 이미 명백한 근거로 썼습니다. 저게 어디 허위 명백합니까? 경찰의 주장에 따라도 27년 전의 기억이에요. 네. 그게 사람이 이제 뭔가 옛날 일을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그 처음에 생각나지 않던 것이 이제 이렇게 연상작용이 이어지면서 아 맞아 내가 그때 그 누굴 거기서 또 만났었지 이렇게 해서 새롭게 생각이 떠오르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자연스럽죠. 과거의 기억들을 반추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생각나지 않은 것들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서 줄리하고 만났던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이것이 허위 주장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전시회 얘기입니다. 전시회. 예. 이 전시회에 역시 동행한 적이 없다. 네. 그죠? 근데 조나무. 여기서는 결정적으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전시회에 전시됐던 그 작품 중에 그 누군가가 그 줄리 작가가 그렸던 작품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아마 인터넷 동영상 우리 저 유튜버를 통해 가지고 그걸 공개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보시고 안혜욱 교수님 말에 저게 줄리 작품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유튜브에서 공개했던 그 작품들을 쭉 막 확인을 해본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 작품은 2001년 이후에 2001년 이후에 이제 작품으로 드러났다 이거죠. 그것도 이 줄리 작가가 그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린 거로. 이런 걸 가지고 결국은 안혜욱이 그러면 결국은 다 지어낸 얘기다. 네. 전시회 얘기도 전시회 얘기도 결국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27년 전에 본 그 작품 그 그림 있잖아요. 네. 그거를 기억해서 내가 그때 97년에 내 그림을 본 그림이 저 그림이다. 네. 사람까지는 기억하는 건 또 대단한데 네. 그림까지 정확하게 기억해서 내가 본 게 저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게 그렇게 기억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니 이제 큰 도자기 뭐 항아리 같은 게 있는데 뭐 항아리 옆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근데 항아리를 보면서 아마 손잡이가 요런 모양으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항아리 이 손잡이가 그런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돼 있었다. 고로 너는 항아리 봤다는 것 자체도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사실은 그러니까요. 뭐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27년 전 기억이 좀 명확하지 않은 걸 가지고 지금 아니 97년 전에 그 전시했던 작품들을 사실은 정확하게 사실은 인지하기가 기억하고 있기는 어렵죠, 사실은. 사실 저는 그 안혁 선생을 보면서 느낀 점은 너무 기억이 정확해서 오히려 그게 더 좀 네. 의심스러웠거든요. 자. 처음에는. 근데 오히려 지금 이게 그림이 네. 약간 그 다른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 제가 그림을 제대로 부정확하게 기억했다는 이유로 그 97년도에 그 전시회에서 최은순 씨 모녀를 그 만난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자세하게 설명했던 내용들 자체를 지금 탄핵하는 내용들은 없어요. 네. 그래도 거꾸로 그때 그 호텔에서 김건희 씨가 전시회를 열었다라고 하는 걸 나도 봤다, 나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목격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목격담들은 전부 믿을 수 없는 거고 유일하게 그저 딱 거기에 전시됐던 그림 몇 점이 보니까 좀 부정확한 거야. 이걸 가지고 전시회 자체에서 최은순 씨 모녀를 봤다는 사실 자체를 전부 다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허위 사실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저부터도 97년도에 제가 어떤 미술 전시회 같은 데 가서 본 그림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물어본다면 헷갈릴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우리 대법원 판례가요, 그 명예훼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까지 정확하게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언론 기사 같은 경우는 기사나 보도 내용이 그 보도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면 그 세부적인 사실이 약간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거나 아니면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요한 보도의 주요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면 그 보도 내용은 진실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면 전시회와 관련된 안혜욱 회장님의 발언, 그 관련된 보도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것은 그 안혜욱이 얘기했던 그 그림 몇 점이 그 당시 실제 했던 작품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김건희 씨가 실제로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근무를 했는지, 라마다 르네상스에 근무할 당시에 실제로 전시회를 호텔에서 연 사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돼야죠. 그런데 실제로 자기도 그 비슷한 시기에 김건희 씨, 줄리라는 이름으로 호텔에서 전시회를 열었다라고 하는 걸 본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우리 뉴탐사에도 있습니다. 안홍구 대표가 그 현장을 초대를 받았다 그랬죠. 네. 그 당시 청와대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청와대 근무할 때 초대를 받아서 그 그림을 전시회 때 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너무 적극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림 가지고만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경찰이 또 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요. 르네상스 호텔의 건물 구조 얘기를 합니다. 건물 구조. 요거는 이따 우리가 끝에 좀 설명을 좀 더 드리죠. 건물 구조에 대해서 그 안혜욱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전체적인 그 안혜욱 회장님의 기억이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컴퓨터가 아닌데 어떻게 그 건물의 구조를 정확하게 그렇죠. 하십니까? 그러나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안혜욱 회장님이 6층에서 조남욱의 그 집무실 옆에 연회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이 객관적인 사실, 설계 도면으로 사실상 사실로 확인됐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지난 재판 때 12월 12일자 재판 때 확인됐죠. 그리고 이제 김모 씨라는 분이 이제 중부대학교 재직 여부, 99년 3월 28일 실제 결혼식 유무, 요 3월 28일 실제 결혼식 유무에 대해서도 경찰이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좀 불확실해요. 네, 결혼식 했다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 여러 그 본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있잖아요. 그리고 양재택 모친까지도 다 결혼
지금 다 결혼식 확인해 주고 결혼했다 있고. 그랬죠.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목격자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뭐 차량 조회 피의자가 운행했다고 하는 차량 조회 27년 전에 차량 조회가 어떻게 가능하죠? 하여튼 뭐 태권도 박물관 기증 내역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었다. 과연 그런가? 아니 그러니까 20년도 더 된 시기에 그 박물관에 뭔가 기증을 했는데 그게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면 뭔가 망실될 충분한 20년이면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박물관에 그게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남아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똑같은 거예요. 이 세부적인 그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건 객관적 사실 일치하지 않는 데가 아니라 확인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특히 지금 이런 내용은요. 지금 아까 우리 르네상스 호텔의 건물 구조 있잖아요. 저게 12월 12일 날 네. 재판에서 네. 그 이제 김건희 씨 측 검찰 측 증인과 굉장히 그 논박을 했었잖아요. 네. 논쟁을 벌였던 내용이고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지금 줄리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재판이 현재 진행될 내용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경찰이 뭐 어디까지 확인을 해봤다고 이 내용을 검찰이 기소를 했던 내용들이 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다시 처음부터 스타트해서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없었다. 저런 거는 사실은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추가로 수사를 한 거거든요. 네. 저건 반칙한 거예요. 이미 그 우리 축구 지금 아시안컵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 정규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예, 이제 더 이상 그 이 경기 결과를 번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치 지금 경찰은 이미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지금 이제 휘슬이 불어서 경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또 네. 경기 들어가는 중에 갑자기 저 타임을 부르고 예. 우리가 보니까 이 전력이 조금 뭐 저 포워드나 아니면 윙백이 조금 약한데 우리가 저기 영국에 좀 프리미어에서 뛰는 선수 한 명이 더 있다 하면서 갑자기 엔트리를 바꾼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휴스를 울려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 중간에 자기가 그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수집한 증거만을 가지고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휘슬이 울렸는데도 그 휘슬이 울리고 난 이후에 수사한 걸 가지고 지금 경기를 지금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칙인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자, 그리고 저는 사실 이 구속영장에서 제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지금 이 부분인데요. 도주의 우려라고 해서 구속을 이제 해야 될 필요성 두 번째입니다. 네. 도주의 우려라고 써서 피의자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죄질이 불량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은 이제 피의자가 적시하고 있는 사실, 과거 대기업 회장이 주최하는 연회에서 뭐 접대했다, 이런 지인과의 무슨 관계가 있었다라든지 여성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모욕적인 언사로서 추후 허위의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허위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또 밝혀진다 그러네요. 추후 허위의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인격적 피해를 초래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 다음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피해자 김건희 씨죠.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 공식적 지위가 없는 개인에 불과하고 피의자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을 뿐더러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 되기 이전 지극히 사생활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 공식적 지위가 없는 개인에 불과한데 개인을 그렇게 사생활을 언급을 했다라고 지금 네. 죄질이 불량한 이유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대선 직전에 그 김건희 7시간 그 녹취록을 방송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처분 신문이 있었고 거기서 명확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어요. 그때도 사생활에 대한 뭐 사적 통화가 이 공적 관심사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김건희 씨가 직접 이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네. 했었죠. 네. 네, 후보자의 부인 자격으로 네. 대선 후보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 자격으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대부분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거기 이제 줄리와 관련된 의혹 부분도 이건 공적인 관심사 안에 속한다라고 네. 판단을
했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결국 그 줄리라고 하는 의혹은 그 결국은 그 우리 사회의 그 권력을 매개로 해서 이 불법적인 그 이 권력의 사용, 그죠? 예, 이와 그 관련된 관련성이 높아서 이에 대한 그 보도는 결국은 그 공직자의 그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속하는 보도다. 그래서 다 보도하라고 사실상 예, 그 허용을 했죠. 열어준 거거든요. 네. 이건 그런데- 다 이미 그 법원에서 이미 탄핵이 된 주장이에요. 근데 다시 또 김건희 씨 측의 주장을 인용을 해서 개인,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 공식적 지위가 없는 개인이다. 그런데 저게 맞는 말인가요?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식적으로 지금 원래는 저기 제2부속실을 두 개 만들고 돼 있지 있죠.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부속실에 있는 직원들은 당연히 공무원들이고요.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그 해외 나갈 때 김건희 씨가 타는 비행기 값이나 아니면 거기 현지에서 지출하는 여러 가지 뭐 숙박 비용들 이런 거 전부 다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예. 김건희 씨가 해외에서 그 퍼스트 레이디로서 그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행사 다 김건희 씨 사비로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비로 지출한다면은 네. 경찰의 주장이 맞아요. 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지금 관저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까? 네. 아무튼 경찰은 공식적인 지위가 없다라고 네, 단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제 뭔가 디올백 명품 사건이나 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면은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의 그 배우자에 대해서 너무 그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한다라고 그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사회 그 이 국가 권력에서의 특수성, 대통령의 영부인이라고 하는 지위의 특수성들을 공적인 그 특수성들을 공적인 지위를 굉장히 강조하다가 이렇게 또 뭔가 명예훼손으로 이제 그 피해를 봤다고 주장할 때는 김건희 씨는 갑작스럽게 대통령의 영부인이 아니라 굉장히 평범한 한 개인. 한 개인이 되는 거예요. 네. 대통령 그 경호처에서 그냥 평범한 한 개인을 경호해 줍니까? 네.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을 판사가 볼 때는 오히려 좀 너무 억지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오늘 아침에 네네. 그 너무 억지스럽지 않냐 구속영장 자체가 네. 뭐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지난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떤 그 행복 추구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복 추구권이 국민의 알 권리와 뭐 동등한 권리이다. 비슷하다.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고위공직자의 행복 추구권은 언론 자유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다. 네. 헌법상 기본권. 뭐 이런 주장을 했었죠. 권력을 휘두를 때는 최고의 존엄이 됐다가 또 자기가 이제 공격을 받으면은 갑자기 아주 그 보잘것없는 뭐 한 개인, 한 여성 이렇게 이제 변신하죠.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대통령도 아니고 그 한때 그 경기도 지사의 부인에 대해서 그 법인 카드 쓴 거 그 뭐 300 몇만 원인가요? 야, 그걸 지금 몇 년씩이나 지금 저기 경찰 검찰에 달려들어서 수사를 하고 언론에서 지금 그걸로 지금 보도를 합니까? 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뭐 대통령을 욕을 했고 원색적인 비난 발언을 했고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 토론회 자리에서 했던 발언을 이제 문제 삼아서 이게 비방할 목적이 분명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전북 전주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까지 하였다. 이게 구속영장 청구서에 쓸 내용인가요? 네. 아무리 이해를 하고 싶어도 경찰이 어떤 그 입장을 좀 이해를 해주고 싶어도 참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 나간 게 아닌가. 뭐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지금 저기 국민의힘 그 중진들을 지금 험지에 출마하라고 지금 수도권으로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그러면 그분들도 영장을 청구하실 건가요?
참 이런 부분들까지 쓰는 거는 경찰이 너무 영장 청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애를 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네. 했던 것 같아요. 과유불급. 네. 자, 또 하나는 이것도 굉장히 그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사건 허위사실 적시는 다수의 유튜브 채널과 언론 매체에서 발언하였던 허위사실을 유튜브를 통해 반복한 것으로서 전파성이 매우 강한 인터넷 방송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네, 인터넷 방송을 이용하면 죄질이 불량해지는 이런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 대장동 그 사건에 있어서 그 유동규를 지금 불러다가 여러 언론들에서 인터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반론도 없이 그냥 유동규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동안 언론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보도를 했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다 정당한 언론 활동이고 그 결국 이 가짜 뉴스 또 허위 사실로 낙인 찍힌 줄리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 진실 규명 투쟁 차원에서 자신의 유튜브를 활용을 해서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쪽에서 이해돼야 되는 것이고 그 더군다나 그 비판을 받는 상대방은 우리나라 제1 권력의 배우자예요. 지금은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최고 권력자보다 더 위쪽에 있다는 걸로 지금 대부분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우리 사회 사실 최고 권력이나 다름없는 자의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러한 이 일반 시민들 또는 언론의 그 비판에 대해서 관용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관용해야 될 책임. 예. 수인 또 이런 얘기도 하죠.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관용적이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일반인들보다도 더 특별한 보호를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경찰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민주사회가 민주주의가 국가가 아니죠. 네. 귀족 국가고 전제군 주제 네. 국가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도주 우려에 대한 부분도 좀 약간 좀 네. 네. 지금 뭐 실시간 채팅글에 뭐 기각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아직까지 네, 뭐 아닙니다. 아직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네네. 됐죠. 네. 시민들의 바람인 거죠. 지금? 희망. 네, 희망. 네. 자, 저희가 이제 이런 구속영장 청구서를 좀 읽어드리는 이유가 이런 내용으로 구속을 했다는 거를 경찰도 스스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쓴 내용을 자기가 보면서 이게 말이 되는가 한번 거울을 보듯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과연 김건희 씨하고 그 동일하게 모든 공직자의 그 부인 또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 우리 경찰은 또는 검찰은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수사를 하고 있을까? 네. 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네. 그리고 피의자에 대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바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출연하기 전에 유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린공감 TV에 출연하기 전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 출연 이후로 굉장히 유명해져서 안혜욱 TV 구독자가 10만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실버 버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중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출마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10만 구독자 달성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여튼 후원금을 많이 받으면 도주 네. 우려가 있다는 네.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출마하면 도주 우려가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좀 관계없는 얘기가 앞에 나오다가 뒷부분에 이런 형태로 인신 모욕적인 내용을 전파하고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중형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뒤가 좀 안 맞죠? 네, 중형이 네. 예상되면은 경찰 조사 통보를 받고 도망을 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단 한 번도 이 수많은 경찰의 그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한 차례도 불출석 하시겠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리고 재판이 지금 7차례 진행이 됐는데 7차례 다 경산에서 꼬박꼬박 올라와서 다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각 한 번 안 했네요. 네. 지각 한 번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아침에 오전에 재판 출석하려면 하루 전에 와야 됩니다. 네. 아침에 너무 일찍 하면 또 지각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루 전에 와서 서울에서 하룻밤 자고 뭐 다음 날 재판에 출석하는 이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는 이 수사관들은 말이에요.
이 94세의 노모가 지금 유독한 병환 중에서 지금 있는데 이런 노모를 버리고 도주를 한다. 이 자기만 살겠다고 이게 도주하겠. 그건 당신들 생각이죠. 그거는 아마 지금 이 시장 안에 있으면서 뭐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고민으로 그냥 되게 상념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진술을 거부한다. 이거 가지고 이제 증거인멸 우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증거를 인멸할 것 같다. 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조사할 때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오히려 재판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에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증거인멸 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저렇게 묵비권 행사를 하지 않죠. 외려 서초 경찰서에서 최초 조사받을 때 같이 줄리를 만들 때 동석했었던 4명의 태권도 연맹 관계자 이름을 실명으로 얘기한 결과가 뭡니까? 경찰이 다 연락했잖아요. 다 그 사람들 찾아가지고 사실상 경찰이 전화하면 사실상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 상대로 사실은 외포심을 형성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양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조사하지 않은 것도 좀 문제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사실대로 얘기할까? 네. 이런 부분도 오히려 경찰의 조사 때문에 증거가 오염될 가능성도 근데 있습니다. 자기가 어쨌든 뭔가 얘기한 진술이 거꾸로 자신한테 불리하게 작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걸 안혜욱 회장님은 직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혜욱 회장은 이제 내가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얘기해서 묵비권을 행사해 한 측면도 있는 것인데 이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걸 가지고 이걸 전부 다 이 증거인멸 우려하고 연결짓는 건 이건 너무 비약이죠. 네. 실제로요. 이제 동행했던 사람들 있죠. 볼케이노 할 때 동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전화 오랜만에 어떻게 지내나 하면서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증거인멸 시도했다 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해석된다라고도 적시했네요.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서울의 소리에 백은종 그다음에 정대택 선생님하고 자주 통화하는 내용들도 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걸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강진구 박대용과 정대택 등과 통화를 자주 한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하고 한번 길 묻는다고 한번 통화했나요? 제가 그때 경찰이 물어보길래 안혜욱 회장과 어떤 일로 통화를 했냐 물어보길래 길 물어본다고 한번 전화했던 것 같다. 그 사무실 위치를 물어본다고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채널A 사건 터지고 나서 우리 한동훈이 윤석열 그리고 그 당시 대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많은 통화를 했습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전부 다 이거 다 증거인멸 우려죠. 수백 차례 통화를 한 것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증거인멸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 분들이 왜 이러십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런 구속영장 청구서를 가지고 지금 한 70대 노인을 지금 구속을 더군다나 시장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네. 아니 이제 저희 뉴탐사 입장에서는 제보자입니다. 안혜욱 회장하고 저와의 관계가 그 제보자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으면. 재판을 받을 때마다 가서 저희가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위로해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응원을 하고 하는 것은 언론의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응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도리죠. 도리입니다. 저희는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공범 관계 재판 받기 위해서 올라와서 또는 경찰로 조사받기 위해서 올라와서 저희하고 통화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저렇게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관련져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안혜욱 회장님은 거의 혼자 사셔야 돼요. 모든 통화를 끊고 증거인멸 우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거의 혼자서. 여기 보면 피의자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피해자 여기 김건희 씨죠. 네. 김건희 씨를 공격하는 자들과 여기 보면 강진구, 박대용, 정대택 이 다 김건희 씨 공격하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이제 줄리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그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공적 제보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대택 선생님도 역시 이제 안혜욱 회장님 이전에 줄리와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제보자였어요. 그 두 분은 지금 이제 거의 공동 운명체가 됐죠. 줄리와 관련된 이제 그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예. 근데 이걸 정대택 선생님도 이미 이제 기소돼서 지금 송치가 됐군요. 기소는 안 됐고. 예. 일단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피해자 김건희 씨에게 극심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다. 극심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야.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한 걸 가지고 증거인멸하면 저거 직접 만나가지고 밥을 먹고 이런 거는 그 몰래 회합한 걸로 말 맞추기를 시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중국집에서 모여가지고 뭐 4인이 밥을 먹으면서 말 맞추기 시도했다. 뭐 이렇게 이게 겁이 납니다. 이제 안혜욱 회장님하고 이제 통화하는 것도 모르고 밥 먹는 것도 이게 사람의 도리를 하는 것 자체를 전부 이렇게 이 경찰 검찰이 그 증거인멸 입맞추기 이런 걸로 그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해서 위해를 해친다. 해칠 수 있다. 예. 네, 이건 참 납득이 잘 안 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영상에서 경북경찰청 사건 고발에 대하여 그 사람들도 각오해야 된다. 나도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보복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듯한. 작년 11월 달에요. 예, 우리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저희 그 뉴탐사 취재진들 뭐 강진구 뭐 이거 등을 콕 집어가지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법이 얼마나 보여줘야 한다. 고통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보복 아닌가요? 보복을 시사하는 발언 아니면 보복을 시사하는 발언이 아니라 보복 지시하는 발언이에요. 이거는. 지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죠. 나아가서 과거 피의자와 안면이 있었던 박모 씨와 이모 씨 등 본건 중요 참고인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음을 이유로 위해를 가했다가 아니고요. 가할 우려가 있다 그럽니다.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위해를 가한 적도 없어요. 혹은 뭐 이런 당신들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이런 말조차도 한 적이 없어요. 안혜욱 회장님이 이제 워낙 지금 이제 혈기왕성하게 보이시지만 이제 75세의 고령의 노인입니다. 예? 그리고 그 과거에다 태권도 연맹에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뭐 자기한테 좀 불리한 진술을 하면 원망은 하겠지만 그 뭘 찾아가서 뭔 위해를 가하고 너무 그 치졸해요. 네, 생각하는 게.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서 약 10여 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좀 이제 참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을 좀 발췌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변호인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영장 심사에서 변호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그 내용을 영상 그 청구서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도 저희가 받아서 읽어봤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중요한 핵심을 잘 짚고 계신 것 같아요. 변호인도 우선 의견서 중에 이제 앞부분은 주로 이제 주요 전제 사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도주 우려 있잖아요. 도주 우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변호인이 또 어떻게 설명하는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핵심은 그거죠. 네, 일본은 이제 그렇죠. 불참한 적 없다. 네. 불출석한 적 없다. 오라면 다 갔다. 이거죠. 네. 오라면 다 갔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정대택 선생님하고의 통화를 이제 증거인멸로 봤잖아요. 그 2번에서 이제 2번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대택과는 서울의 소리 유튜브 방송에서 함께 방송을 하는 사이로 직업상으로 그렇잖아요. 직업상으로 전화 통화가 빈번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대택 선생님은 안혜욱 회장님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피의자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친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이예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하고의 통화를 전부 다 증거인멸로 몰고 가고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론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의견서에 보면요, 여기 이제 그 공소 제기하고 나서 공소 제기하고 난 뒤에 요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알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소를 내가 재판에 회부됐어. 근데 경찰이 또 수사를 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위법한 수사입니다. 네. 휘슬이 울려가지고 경기가 시작이 되면 그 전력으로 경기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휘슬이 울리고 난 뒤에도 갑자기 엔트리 멤버에 없던 그 선수를 투입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거 반칙이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직접주의, 공개 재판주의, 반대 신문권의 보장과 그래서 이번 수사가 사실상 애당초에 서초경찰서에 최초 안혜욱 회장님이 진술했던 그 피의자 신문 조서 있잖아요. 네. 피의자의 신문 조서 내용을 추적해서 조사한 것이었어요. 그 범위를 벗어나는 조사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직접주의, 공개재판주의, 반대신문의 보장권과 관련하여 금지되어 있는 공소 제기 후의 수사로서 위법한 수사에 해당한다. 위법하다. 네. 우리 저 시청자분들도 오늘 지금 10,000명 정도 보고 계신데요. 이분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재판이 넘어가고 나서 수사를 하는 것은 아주 그 지극히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네. 위법하다. 그 자신들이 그 대원칙입니다. 네. 수사가 미진하면 그 미진한 수사 결과를 가지고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가 미진하다고 미진하다 안 되겠어. 이제 이미 공소를 제기하고 난 뒤에 수사 더 해야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 4명을 이름을 얘기했어. 근데 자기네가 수사를 안 하고 일단은 공소를 제기한 거야. 그랬는데 공소를 제기해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 조사하면 뭔가 이 중에 안혜욱한테 불리한 얘기를 할 것 같아. 그래서 뒤에 수사를 했어. 네? 이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수사를 해보니까 안혜욱한테 불리한 진술이 나온 거야. 이런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 공소 제기 후의 수사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에서 경찰이 그 안혜욱 회장의 증언 진술을 허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그 허위성에 대한 주장을 이제 3가지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첫째는 조남욱과 김건희가 안혜욱을 모른다고 하더라. 이게 첫 번째 허위의 증거입니다. 조남욱과 김건희. 그러니까 조남욱과 김건희가 모른다 그러면 허위가 된다. 이런 단순 논리를 그렇죠.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같이 갔던 사람 있죠, 볼케이노. 6층에서 이제 줄리를 처음 볼 때 같은 테이블에 있었던 분들. 같은 테이블에 있었던 사람들. 네. 이 사람들 이름을 4명을 이름을 얘기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추가 추적 조사를 했는데 네, 이 사람들도 모두 모른다 하더라. 나는 조남욱이 누군지 모릅니다. 김건희도 김건희하고는 모릅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림. 그림은 김건희와 무관하더라. 김건희 전시회에서 그 걸렸던 그림이라고 얘기한 걸 우리가 추적해 보니까 김건희 씨가 그렸던 그림과 무관한. 그러면 이게 정말 그렇게까지 되려면요. 김건희 씨는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전시회를 아예 한 적이 없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심지어 김건희 씨는 그림을 아주 못 그리거나 그림을 그린 적이 없거나 이 정도까지 된다면은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이 그 그림이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그 허위성 1번에 가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네, 그 김건희 씨가 따져보죠. 이제 그 안혜욱 회장을 전혀 모른다. 자기는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잘 알겠지만 김건희 씨는 이제 그런 주장을 굉장히 의미 있는 진술 조서로서 남긴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우리가 지난번에 뉴스버스 공개했지만 뭐 얘기만 했죠. 예, 그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사가 시작됐을 때 굉장히 형식적인 3장짜리 그냥 그 서면 조사. 서면 조사에서 안혜욱 회장에 대해서 그 나는 모른다 이런 표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없죠. 예, 전부 허위 사실이고 엄벌을 원합니다. 이런 정도만 그런 얘기를 했지 내용만 있죠. 구체적으로 안혜욱 회장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이 사람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런 거 질문이 없었어요. 보도 내용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일하게 거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피의자나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될 만한 어떠한 종류의 법률적 증거
또 제시된 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김건희 씨가 안혜욱 회장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주장은 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흘러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판정에서 반박을 할 만한 증거 가치가 있는 내용의 진술은 아니다 그런 이게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저 증인신문 오늘 그 증인 제가 오늘 이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을 해서 오늘 이제 주식 관련해서 정천수 씨 관련해서 주식 관련해서 오늘 제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 증인으로 출석하면요 선서를 합니다. 양심에 따라서 진술을 하고 만일 허위가 있을 경우는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는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서라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일 큰 피해자가 김건희 씨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제일 꼼꼼하게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이잖아요. 네. 청담 술자리도 피해자가 한동훈이라며 그러면 한동훈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안 이 했죠. 줄리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청담 술자리도 한동훈 조사를 하지 않고 전부 다 이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똑같은 그러니까요. 거예요 지금.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김건희 씨가 현재 피해자라고 돼 있잖아요. 김건희 씨가 고소나 고발을 한 적이 없어요. 김건희 씨는 고소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 줄리 사건 관련해서 그냥 엄하게 처벌을 해달라라는 이 경찰에게 그냥 처벌해달라라는 얘기만 했지. 김건희 씨가 직접 고소를 안 했어요. 그런 이제 김건희 씨의 이제 철학이 있어요 거기에는. 왜냐면 7시간 녹취록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굳이 얘기 안 해도 경찰들이 경찰은 알아서 움직인다 이거예요. 네. 네. 권력이라는 것은 그런 거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권력의 속성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그렇게 알아서 내가 움직인다고 권력을 했어요. 잡- 그죠? 내가 권력을 내가 권력을 잡으면 네. 네, 우리가 아니고 네. 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조남욱 씨도 역시 이제 안혜욱 회장을 모른다라고 진술을 하긴 얘기한 건 있어요. 맞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리고 조남욱이 사실은 안혜욱 회장을 모른다고 얘기했던 것도 그 수사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 통화 녹취를 딴 거 정도예요. 예, 전화 통화는 사실은 진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반대 신문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서 놓고 그걸 반대 신문을 할 만큼 그런 증거 능력을 부여되기는 어려운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조남욱 진술도 증거라고 볼 만하기는 어렵다. 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보면 이제 안혜욱 회장의 주장이 허위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증언뿐인 거예요. 김건희 씨의 증언, 조남욱의 증언. 근데 김건희, 조남욱의 증언도 뭔가 이 정식으로 증거로 볼 만한 정도의 진술 조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잠깐만요. 지금 속보가 나왔다는 댓글이 좀 뜨는데요. 그건 아닌 것 네, 같죠? 아직은 네. 시간이 좀 더 걸려도 12시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댓글만 지금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뉴스원 속보가 뉴스원에 있다는데 떴다는데요?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원 속보. 네. 뉴시스에 떴어요? 뉴시스에서 뉴시스에 나왔나요? 뉴시스에서 영장 기각이고 그러면- 뉴스원에서도 구속영장 기각. 다행입니다. 네. 그래도 법원은 아직 살아 있군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이제 영장 기각 사유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전해져 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2개 매체에서 영장 기각이 됐다. 네. 라고 하는 소식을 속보로 띄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구속영장 이렇게 분석하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 안혜욱 회장님이 기각됐다고 하니까 좀 긴장이 좀 풀리고 이 딱딱한 또 이 영장 또 변호인 의견들 이게 진행하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시기가 좀 쉽지 않을 건데 여러분도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졌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그래도요. 네. 10,000명 넘는 분들이 지금 계속 네. 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마 이제 뉴탐사에서 가장 먼저 또 이 소식을 안혜욱 회장의 어떤 그 석방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잠시 후에 그럼 석방 모습을 보고 그 전에 이제 마음 편히 보세요. 네. 얼마나 이제 이 경찰도 검찰의 영장이 허술을 했는지 왜 기각이 됐는지를 이제는 이제 마음을 푸근히 내려놓고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안혜욱 동행자 진술에 의존한 경찰 허위성 주장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이 부분들이 보면은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6층에서 줄리를 처음 만날 때 동행했었던 사람들 얘기했다고 했죠. 네네. 그 사람들을 중에 일부를 경찰이 전화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때 같이 갔었냐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안 갔다 그러죠, 누가. 예? 그러니까요. 아니 경찰에서 혹시나 부를까봐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 그 청담동 술자리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와서 뭔가 얘기하고 이런 게 그 밴드 마스터가 굉장히 두려워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사건과 관계된 분들은요 경찰에서 부르면은 두려워요, 무섭고. 네, 그 여기 이제 그 한번 읽으면 변호인들이 역시 이제 법률 전문가다 보니까 이제 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거나 그 일에 관여되어서 아니 이들이 이들이 예. 27년 전, 그러니까 1997년 일에 관하여 알거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에 뛰어들 그 어떠한 동기도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이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당연한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의 진술을 가지고 안혜욱 너의 주장은 틀렸어. 네가 얘기한 건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법원에서도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할겠어. 판단이 내려졌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시회 그다음에 그림 있잖아요. 네. 전시회 그림. 전시회. 예. 전시회 그림도 이거 너무 상식적인 아주 그 반박 읽어보면은요. 예. 자, 피의자가 언급한 바 있는 그림은 피의자가 촬영하여 보관하거나 저장하고 있던 사진이 아니라 사건의 김땡땡이 저분이 아마 그 라마 르네상스의 캡틴일 거예요. 네. 이분이 나도 그 줄리 전시회를 봤다라고 얘기한 분인데 김땡땡이 대화자로 참여하고 있는 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재직자들의 단체 대화방이 있어요. 그 대화방에서 대화 참가자 중 한 명이 당시 줄리 작가의 전시회를 마치고 남은 그림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그림을 올린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이 캡틴 김땡땡 씨가 이 그림 사진을 안혜욱 회장님에게 그 대화 내용과 함께 제보한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보고 안혜욱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아 이거 맞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내가 본 것 전시 같다. 본것 같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러한 안혜욱 회장님의 진술은 피의자는 이들 재직자들의 설명과 사진 이 재직자들이잖아요. 재직자들이 저거서 봤다고 얘기하는데 안혜욱 회장님이 당연히 그런 재직자들의 설명과 사진을 신뢰하고 그 사진과 설명을 그대로 수사기관에 근거로 전달했던 것이다. 여기 보니까 대화 참가자 중 한 명이 당시 줄리 작가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네. 이제 그 전직 그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아 이게 이제 누구 중에 누군가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전시했던 그림이야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걸 이제 그 안 회장님이 보니까 아 이게 또 저기 전직 직원들이 그렇게 그 당시 전시회에서 봤던 그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안 회장님도 그냥 그분들의 얘기를 신뢰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그대로 그래 봤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단순한 그냥 그런 정도입니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경찰이 뭔가 굉장히 라마다 르네상스 또는 조남욱 회장 측의 수사를 해서 뭔가 알아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직원들 단체 대화방에서 있었던 상황을 중요한 어떤 반박 논거로 사용했네요.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혜욱 선생은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변호인들 의견서인데요. 이제 네. 변호인들이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부분은 2만 명 시민들의 구속 반대 소명이었어요. 정말 이게 이게 이제 저희도 변호인들에게 물어봤지만 이게 결정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이제 정성이 이렇게 담기는 거죠. 네. 만약에 안혜욱 회장이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늘 속이고 만약에 인심을 잃고 그랬다면 1000명이라도 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아까 앞서 했던 내용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이 됐고요. 이 구속영장 기각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네. 우리가 여기 참 이 당연한 것도 당연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장이 이제 기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요. 사실상 이제 안혜욱 회장님 본 재판에 있어서도 저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것은 지금 쭉 보시면 알겠지만 줄리를 뭐 봤다라고 하는 안 회장님의 저 증언을 탄핵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 김건희의 증언, 조남욱의 나는 안혜욱을 모른다는 김건희의 증언, 뭐 조남욱의 증언. 그다음에 그 당시 같이 태권도 연맹에 있었던 분들이 나는 거기 안혜욱과 같이 가서 줄리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증언 정도. 네. 그것도 정식 진술 조서도 아닌. 그렇죠. 굉장히 증거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전화 수사 보고서라고 얘기하죠. 이런 정도인데 지난번 첫 번째 재판에서 안혜욱 회장님이 6층에서 김건희 씨, 줄리라고 불리는 김건희 씨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물증이 제시가 됐어요. 그게 바로 6층 도면이었습니다. 네. 6층 도면. 네. 그죠? 예. 그 6층 도면에서 뭐 많은 거 근데 저 맨 뒤에 요거죠. 네, 요거죠. 요 내용. 예. 야, 이게 6층에 검찰이 제시한 도면인데 검찰은 이게 흐릿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 걸 몰랐는데 우리 그 이해모 변호사가 네. 이 검찰이 제시한 이제 전자 파일로 제시된 걸 확대한 거죠.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네.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네. 안 이거를 보입니다. 확대했던. 이거를 확대해서 네. 확대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미팅 여기 룸이 보십시오. 나와버렸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6층 조남욱 회장 집무실 바로 옆 6층의 도면이에요. 네. 여기 보면 뚜알렛 화장실 화장실이 있죠. 달려 있습니다. 배수룸이 있죠. 심지어 목욕탕이 있어요. 네. 욕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탕비실 있죠. 탕비실, 유틸리티, 키친, 네. 조리대, 네. 부엌 대기실. 있어요. 부엌, 키친, 부엌. 비서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미팅룸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지금. 네. 네. 이것도 지금 그 어떤 네. 그 보수 유튜버인가요? 네. 그분이 저 면적을 또 계산했더라고요. 저 문 크기를 이제 네. 1.8, 1m인가 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대략 한 50평 정도. 네. 그럼 한 6명의 그 앉는 그 테이블이 한 5개 정도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애가 가능해요. 연애가 가능한 곳인데 네. 저 6층에는 저기는 일반 객실이 없어요. 일반인들이 출입이 안 되는 곳입니다. 저기는. 그것도 다 도면으로 확인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6층은 가능이 되죠. 직원용 엘리베이터로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기는 직원이 아니면은 접근이 불가능한 공간인데 저기를 안혜욱 회장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집무실 옆에 큰 연회장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도면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지하 1층에 그 볼케이노에 있었는데 조남욱 회장이 보낸 사람이 해서 한번 보자고 해서 그 뭔가 직원이 안내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이나 검찰은 거기로 통하는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했어요. 네. 6층으로 통하는 지하에서 6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확인됐잖아요. 네. 지하 1층에 엘리베이터가 통하는 엘리베이터가 3개가 있었던 거예요. 총 8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지하 1층에는 3개가 있는 거예요. 직원용 엘리베이터. 직원만 6층으로 접근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고객은 접근을 못 해요. 못 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5개 여기에 고객용이거든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저 6층은 직원들이 아니면 올라갈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고 네. 저 공간에서 보니까 경찰의 진술과 달리 굉장히 큰 연회장이 확인이 된 거예요. 부엌이 딸려 있는. 예. 안 회장님의 진술이 정확하게 일치된 겁니다. 경찰 주장에 다 탄핵이 된 거예요. 저기에서. 경찰들은 저 6층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있죠. 직원들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야. 네. 일반 호텔 직원들도 저 6층의 구조를 잘 모릅니다. 안혜욱 기장님이 저길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인이 가봤으니까 아는 거죠. 이거는 진술이 아니고 이렇게 객관적인 도면, 증거로 확인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은? 네. 또 검찰은? 그저 그 그림 몇 점 가지고 흔들지 말라 이거예요. 도면이에요. 네. 이 도면은 안 회장님의 기억의 그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서 매우 본질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림 몇 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증거예요, 저런 거.
저런 걸 가지고 안혜욱 회장의 그 진술이 허위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림 몇 점 가지고 또 27년 전에 같이 갔었던 그 사람 한두 명의 진술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영장 기각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이 영장을 저희가 오늘 이렇게 쭉 읽으면서 기각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뭐 저희가 뭐 이걸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야 이런 걸로 구속영장 그 사람을 구속시키면은 이건 독재국가지 이게 무슨 민주국가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아무튼 안혜욱 회장에 대해서 정말 이 사건이 벌써 몇 개입니까? 이 많은 사건들이 안혜욱 회장을 지금 포위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경찰이나 검찰은 이제 안 회장님을 이제 구속을 해서 사실상 이건 뭐 수사 필요성보다는 첫 번째는 입막음용이죠. 안 회장이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이 줄리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못하게 막으려는 거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최근에 디올 명품백 그다음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특검법으로 심기가 상해 있을 V0에 대한 심기 경고 차원. 저희는 그게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국면 전환용이죠. 국면 전환. 국면 전환. 그 요게 지금 1월 18일이잖아요. 1월 18일 서울경찰청 구속영장이죠. 네. 1월 18일 날은 김광호 청장이 있을 때 아닌가요? 그 날짜가 지금 그랬었던 것 같죠. 네, 지금 뭐 정확한 날짜는 저도 김광호 청장이 기소된 게 아마 요 전후인 것 같은데 네. 김광호 청장이 있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한 걸로 저는 아니면 어제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광호 청장이 막 새롭게 갈리고 난 뒤에 새로 갈린 사람이 마치 이제 조아무개라는 그 사람 과잉 충성 차원에서 했던 게 아니겠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얘기도 아무튼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서울경찰청장, 서울특별시 경찰청에서 요거를 직접 청구를 신청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사이버 수사대 같죠? 아마 그때 조사했던 데가.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장 청구를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됐습니다. 김건희 씨 입장에서 김건희 씨가 영장 청구에 뭐 관여됐는지 안 됐는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김건희 씨가 실제로 영장 청구를 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완전히 체면이 구겨지게 생겼어요. 김건희 씨는 재판에도 안 좋은 영향을 재판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특히 이제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되어 있는 그 경찰이 여러 증인들을 갖다가 이제 접촉해서 이미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 참고인 증인들을 막 연락해서 막 물어보고 이런 수사를 위법하게 한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에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이제 다음 재판에 아마 이제 안혜욱 회장님 본인이 증인으로 지금 채택이 돼 있는 거로 알아요. 3월 5일 다음 이제 이 줄리 재판 3차 재판에 본인이 증인 신문으로 돼 있는데 잘못하면은 구속이 돼가지고 수감된 상태에서 증인으로 나설 뻔했는데 아주 정말 너무나 잘 됐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셔가지고 다음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이제 나오시게 될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그 증인 신문 재판에서 그 김건희 씨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패를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첫 번째 증인은 이제 줄리 의혹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고발을 했었던 고발 대리인들이 나왔고 고발 대리인들이 전부 다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행정관을 그만두고 이제 출마를 다 한 상태지만 결국 이 사람들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너무나 어이가 없는 허언증이 심한 환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만 했죠. 그 야간 대학원 사건. 그게 제일 지난번 사건 때 그 방청객이 술렁했습니다. 술렁했습니다. 그때 저 가끔 기사로만 읽던 방청객이 술렁했다라는 그 기사로만 봤던 탄식이 그 상황이 터져 나왔죠. 이랬습니다. 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을 다닌 사람이 자기가 야간 대학원인지 주간인지도 잘 모르고 있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안혜욱 회장이 사실 그 경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던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아마 증인신문 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들이 아마 나올 경우에는 또 한 번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안혜욱 회장님이 이제는 좀 신중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신중해지셔야 됩니다. 이제 네. 제가 이제 제3자 당부를 하는데요. 예. 이제 모든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제 가급적이면 재판정에서 재판에서 판사 앞에서 판사 앞에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특히 새로운 얘기들은 이건 지금 하이에나처럼 우리 안 회장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정치 경찰, 정치 검찰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영장 그 청구서를 보셨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도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하다. 이거 정말 이런 그 논리적 비약을 이 아무런 공무원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논리적으로도 전혀 안 맞는 내용들 네.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싶지만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네, 안혜욱 기자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고요. 그 검사들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줄리 의혹과 관련해서 안혜욱 기자님은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너무 자신감이 좀 넘치시는데 그것은 본인이 해야 될 말들이 너무 많고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증인들이 너무 많은데 이번에 그 서초소에서 조사받으면서 그중에 한 4명 정도의 그 같이 동행했었던 그래서 줄리를 만났었던 4명의 그 태권도 연맹 친구들 이름 얘기했다가 아주 큰 곤욕을 치르셨어요. 네. 이제는 그렇게 저들에게 이제 먹잇감을 던져주지 마시고 재판정에서 그렇죠. 재판정에서 변호인들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충분히 조율된 증거로 그리고 검사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반박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렇죠. 워낙 많은 이 기억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으시고 다행히 75세의 고령이지만 거의 뭐 그 기억력만큼 뭐 20, 30대 청년들 너무나 생생한 기억력을 가지고 계시고 안 회장님의 그 기억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이번에 첫 번째 재판에서 6층 도면이 공개되는 순간 네. 아마 검사들이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 오늘도 2시간 동안 방송하는 중에 기각 결정이 나오는 또 이런 또 기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방송 중에 기각 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려줄 수 있게 돼서 저희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진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밝혀내는 것 하나하나가 이렇게 참 가시밭길입니다. 하지만 시민언론 뉴탐사는 진실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